오늘은 조금 무거워 보이지만 결국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 자녀들이 독립해서 집이 텅 비어버린 분들, 직장에서 은퇴하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분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시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외로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외로움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외로움을 달래려 하면 오히려 인생이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나본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더 큰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외로워서 아무나 붙잡았다가 사기를 당한 분, 허전함을 달래려 과소비하다가 노후 자금을 날린 분, 자녀들에게만 매달렸다가 관계가 틀어진 분. 하지만 반대로 외로움을 올바르게 대하면서 인생의 제2막을 더욱 빛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만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올바른 대안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30분이 조금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외로움이 깊어질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겠다. 이 마음 너무나 자연스럽죠.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2세 박 할아버지는 아내를 떠나보낸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한 지인이 있었어요. 그분도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박 할아버지는 외롭지 않겠다는 생각에 급하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함께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하지만 문제는 서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관계를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지인은 박 할아버지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니 점점 액수가 커졌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고마운 사람이라는 생각에 계속 도와줬어요. 하지만 6개월 후 그 지인은 돈을 갚지 않은 채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1,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깊은 상처까지 받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외로움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평소라면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상황도 외로울 때는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하게 되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아무나 곁에 두는 것은 스스로를 더 큰 고통에 던져 넣는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급하게 관계를 만들려 하지 마세요. 진정한 인연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쌓아가는 겁니다. 상대방의 인품, 가치관, 생활 패턴을 충분히 관찰할 시간이 필요해요. 둘째,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세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 문제, 개인정보, 가족사 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받을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셋째,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과 가벼운 관계부터 시작해 보세요. 복지관 프로그램, 동호회, 종교 모임 등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어요. 진짜 인연을 알아보는 법. 일관성. 처음 만났을 때와 시간이 지난 후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은가? 상호성. 나만 주고 상대방은 받기만 하지 않는가? 존중. 내 의견과 상황을 존중해 주는가? 투명성.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가? 기억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쁜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훨씬 낫습니다. 외로움은 일시적이지만 잘못된 관계로 인한 상처는 오래갑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은 무언가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쇼핑이에요. 뭔가 사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이거라도 있으면 덜 외로울 거야. 하지만 이것이 두 번째 큰 함정입니다. 실제로 소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일수록 충동 구매에 쉽게 노출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즉시 만족감.
뭔가 사는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아져요. 통제감 회복. 내가 뭔가 결정했다는 느낌을 줘요. 관심 전환. 일시적으로 외로움에서 주의를 돌려줘요. 하지만 이런 효과는 모두 일시적입니다. 기쁨은 잠깐이지만 통장 잔고의 현실은 무겁게 남죠. 69세 김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TV를 보다가 나중에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쇼핑을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요. 뭔가 사면 택배가 와서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필요한 생필품을 샀지만 점점 불필요한 것들까지 사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에 월 50만원, 홈쇼핑 운동기구 300만원, 각종 생활용품들, 심지어 사용하지도 않는 전자제품들까지 1년 반 만에 2천만원이 넘는 돈을 썼어요.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이 불필요한 물건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집안이 물건으로 가득 찼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어요. 오히려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고 있나 하는 후회만 들더라고요. 외로움과 과소비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외로움이 발생하면 충동 구매를 하고 일시적으로 기분이 전환되지만 곧 후회와 죄책감이 들면서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되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가중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인데 이때 과소비는 노후 생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노인을 노리는 소비 유혹들도 많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어르신 전용 특가, 건강에 좋다는 과장된 광고, 전화 판매에서 할머니만, 특별이라는 친근한 접근, 방문, 판매원들의 정기적인 안부 인사로 친밀감을 형성한 뒤 고가의 건강 관련 제품을 파는 경우들이 그렇죠. 올바른 대안 돈이 아닌 방법으로 마음 채우기. 첫째, 취미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화분 가꾸기나 작은 텃밭 만들기 같은 원예 활동, 뜨개질이나 십자수, 목공예 같은 수공예, 일기 쓰기나 그림 그리기 같은 창작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성취감을 줍니다. 둘째,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복지관 강의 수강, 도서관 독서 모임 참여, 온라인 무료 강의 수강 등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은 쇼핑으로 얻는 일시적 만족감보다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셋째,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동네 어린이집 도우미, 노인복지관 자원봉사, 환경보호활동 참여 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은 외로움을 달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과소비를 방지하는 실천 방법도 있습니다. 매일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월말에 정리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파악하는 가계부 작성, 뭔가 사고 싶을 때 하루 더 생각해보는 24시간 규칙, 큰 구매 전에 자녀나 가까운 지인과 상의해서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들이죠. 기억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관계 맺는 것에서 옵니다. 외로움을 돈으로 달래려 하지 마시고 더 의미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로 위험한 것은 바로 자기 고립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세요. 내가 나가봤자 민폐만 된다.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 나 같은 늙은이가 뭘. 이런 생각들이 결국 자신을 더 깊은 외로움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울증 위험이 50% 증가하고 치매 위험이 40% 증가하며 심장질환 위험이 30% 증가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죠. 단순히 마음이 외로운 것을 넘어서 실제로 몸의 건강까지 망가뜨리는 거예요. 75세 이 할아버지는 자녀들과의 갈등 이후 집 밖에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갈등의 시작은 작은 문제였어요. 명절에 며느리와 음식 준비 문제로 다툰 것이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내가 잘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자녀들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애들한테 집만 되고 싶지 않아서요.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 활동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바깥 활동을 하지 않아 근력이 저하됐고 혼자 먹는 밥이 맛없어 식사량도 감소해서 영양 부족에 시달렸어요. 낮밤이 바뀌고 불규칙한 생활로 수면 패턴이 깨졌고 사람과 대화가 없어 말하기 능력까지 퇴화됐습니다. 5년 후 할아버지는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회복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년 동안 누구와도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않으니 말하는 것조차 어색해졌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사람들이 그리웠다고. 고립이 만드는 악순환을 보면 외로움과 우울감으로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신체 건강이 악화됩니다. 그러면 더욱 외출을 꺼리게 되고 관계가 단절되면서 더 깊은 고립에 빠지게 되죠. 특히 노년기에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에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면 되돌리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고립을 부추기는 잘못된 생각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다. 마이너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는 얼마든지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도움만 받고 줄 수 있는 게 없다. 마이너스 인생 경험 자체가 값진 선물이에요. 젊은 세대에게는 지혜를, 동년배에게는 공감을 줄 수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폐만 끼친다. 마이너스 완벽한 건강 상태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아요. 앉아서 할 수 있는 모임, 온라인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민망하다. 마이너스 돈이 들지 않는 활동들이 오히려 더 의미 있을 수 있어요. 공원 산책, 도서관 이용, 무료 문화 프로그램 등이 있죠. 올바른 대안 조금씩 세상과 연결되기.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집 앞 편의점에 가서 점원과 인사하기, 동네 산책하면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가벼운 인사 나누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짧은 대화하기부터 시작해보세요. 둘째, 정기적인 외출 일정을 만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방문하기, 종교 활동이나 동호회 모임에 나가기 등을 정해두세요. 셋째, 온라인으로 먼저 연결해보세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화상통화로 가족,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거나 온라인 강의나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넷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솔직하게 털어놓거나 복지관이나 상담센터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거나 의료진에게 우울감이나 고립감에 대해 상담받는 것도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없이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없어요. 작은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세상과 다시 연결되어 보세요. 네 번째로 위험한 것은 자녀에게만 의지하려는 마음입니다. 외로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자녀일 겁니다. 당연한 마음이죠. 하지만 자녀에게만 의지하는 건 오히려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실제 사례 박할머니와 딸의 관계 악화. 68세 박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외동딸에게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딸도 이해했죠. 하지만 점점 전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뭐 했니? 점심은 뭘 먹었니? 왜 전화를 안 받았니? 처음에는 딸이 성실하게 받아줬지만 직장 일로 바쁜 와중에 계속되는 전화는 부담이 됐습니다. 특히 회의 중이나 중요한 업무를 할 때도 계속 전화가 오니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엄마,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너무 자주 전화하시면 곤란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크게 상처받으셨어요. 내가 외로워서 그런 건데 딸이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더 자주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왜 나한테 신경 안 쓰냐고 하소연하면서요. 결국 딸은 엄마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모녀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더 외로워졌고 딸은 죄책감과 부담감에 시달렸어요. 이런 상황이 2년간 계속되다가 결국 딸이 엄마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연락하기 싫어졌다고 솔직하게 말했을 때 할머니는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왜 자녀에게만 의지하면 안 될까요? 첫째, 자녀에게는 자녀만의 삶이 있습니다. 직장, 배우자, 친구들, 취미생활. 부모가 자녀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둘째, 과도한 의존은 건강한 관계를 해칩니다. 사랑은 자유로울 때 더 아름다워요. 의무감으로 하는 효도는 진정한 효도가 아니에요. 셋째, 자녀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모의 모든 감정적 욕구를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은 자녀에게도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넷째, 위험한 올인 전략입니다. 만약 자녀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완전히 고립될 수 있어요.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말했습니다. 가장 건강한 가족은 서로 기댈 수 있으면서도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가족이다.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 만들기. 첫째, 연락의 적절한 빈도를 정하세요. 자녀와 상의해서 서로 부담되지 않는 연락 주기를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2번 정도 정해진 시간에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죠. 둘째, 자녀의 일정을 존중하세요. 바쁜 시간대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연락을 자제하고 급하지 않은 일은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셋째, 긍정적인 대화를 늘려보세요. 항상 외롭다, 아프다, 힘들다는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이나 감사한 일도 함께 나눠보세요. 넷째,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보세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지 말고 자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나 지지를 해주세요. 다양한 관계망 구축하기. 자녀 외에도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친구 관계를 회복해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안부 인사를 해보거나 동창회나 모임에 참석해보세요.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보세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친해져 보세요.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히 하세요.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들과 가벼운 인사부터 시작해서 점차 친해져 보세요.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보세요. 상담사나 복지사 같은 전문가들과의 대화도 외로움을 달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녀는 부모의 전부일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삶은 부모 스스로 채워야 해요. 다양한 관계망을 가질 때 자녀와의 관계도 훨씬 따뜻하고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자포자기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은 외로움보다 더 무섭습니다. 자포자기는 삶의 불씨를 스스로 꺼뜨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60대 이후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와 경험이 빛나는 순간이에요. 65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75세에 첫 개인전을 연 할머니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생계에 바빠서 못했던 걸 이제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70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할아버지도 계세요. 나이 들어서 더 자유롭다. 이제는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죠. 78세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요리 채널을 운영하시는 할머니, 82세에 대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계신 할아버지.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점이에요. 자포자기를 만드는 잘못된 생각들. 이제 늙어서 뭘 해도 소용없다. 마이너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경험이 쌓여서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이너스 건강 상태에 맞는 활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완벽한 건강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마이너스 돈이 들지 않는 의미 있는 활동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봉사활동, 독서, 산책, 사람들과의 대화 등이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 마이너스 당신의 인생 경험 자체가 값진 자산이에요. 젊은 세대에게는 지혜를, 동년배에게는 동질감과 위로를 줄 수 있어요. 새로운 목표 설정하기.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일기 쓰기, 일주일에 한 번 산책하기,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같은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세요. 배움의 기회를 찾아보세요. 복지관의 강의, 도서관의 독서 모임,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 보세요.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어요. 취미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기록을 남겨보세요. 자서전 쓰기, 가족사 정리하기, 사진 정리하기 등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의미를 찾아보세요. 삶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 매일을 선물로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도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작은 기쁨을 발견하세요.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친구와의 전화, 예쁜 꽃. 일상 속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하루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자신을 격려하세요.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기억하세요. 삶을 포기하는 순간 외로움은 무게가 됩니다. 하지만 나를 새롭게 발견하려는 순간 외로움은 오히려 성장의 길이 됩니다. 마무리. 외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품격은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 관계나 붙잡지 마세요. 진정한 인연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과소비로 달래지 마세요. 돈이 아닌 의미 있는 활동으로 마음을 채우세요.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마세요. 작은 용기를 내어 세상과 연결되어 보세요. 자녀에게만 기대지 마세요. 다양한 관계망을 만들어 건강한 독립성을 유지하세요. 무엇보다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60대 이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5가지를 지킬 때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꿈을 꾸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외로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지혜롭게, 당당하게 그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외로움이 아닌 평온함으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마음이 전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